일본은 가장 싼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일본은 여러 가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장 싼 방안을 선택을 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국익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은 방류가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해를 미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러니까요. 국익입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일본에서 방류를 했는데 그것이 오염된 물질을 그대로 기준치에 넘도록 방류를 했다. 그럼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미국도 난리가 날 거고 EU도 난리가 날 거고 다 난리가 날 텐데, 그 난리가 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방류의 그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염된 거를 그대로 방류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방류한다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최대한 기준으로, 최대한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해서 그거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인체에 미치는, 그게 국익입니까? 아니죠. 그건 일본을 용인하는 거죠. 그거는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듯이 일본의 주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은 뭐냐 이게. 그러나 우리의 주권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엉터리로 방류를 해가지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바닷물에 희석하면 안전한가? 그러니까 삼중수소나 탄소14 같은 경우는 아예 걸러지도 않는데 이것이 바닷물에 희석하면 안전한가? 우리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걸 보십시오. 방사성 폐기물 분류 및 자체 처분 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사항이죠. 여기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 행위를 모조리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다음, 근데 IAEA 검증 보고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다라고는 전제 조건을 보고서에 명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검증 보고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맨 앞에 보고서에 대부분의 우리 용역 보고서에도 있는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7월 1일 날 IAEA는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일본의 방류 방식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거는 일본의 입장이라니까요. 우리나라의 국익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맞을 것인가. 또 바닷물은 흐르지 않습니까? 조류를 따라서. 그리고 생물도 이동하고 이것이 단 1년 올해 배출하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30년 최소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0년, 300년간 축적되고, 그 축적된 것이 생태 순환을 통해 가지고 대기와 그 다음에 해양과 그 다음에 생물을 통해서 돌고 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학은 30년간 100년간 축적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안전성에, 국민의 생명에,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했을 때 과학적 입증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AEA가 7월 1일 날 그러한 방식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얘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 7일 날 검토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은 국제해양법에도 이 방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한번 보실래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런던 의정서에는 해저 배수 터널로 배출하는 것 자체도 해양 투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유엔 해양법에는 자 보십시오.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국의 주권적 조치를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 자국의 주권적 조치가 우리나라 국익,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고 유엔 해양법도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투기를 어떤 거를,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러한 자국 국민들의 그리고 국익에 해가 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정부의 권한으로
맞습니다. 제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진정하고 유엔 해양 런던 의정서 런던 협약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 국제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정부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다 그런 조치를 했던 거죠.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해양법, 했습니까? 해양법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검토를 했습니다. 했으나 그런데 일본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방류를 해서 확실한 데미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승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접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네, 근데 기준을 안 현 지켜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아무런 입장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나 또 국민의당 지금 핵심 지도부 분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 찬성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하셨죠. 아니,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회의록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저기 보십시오. 아니, 속기록을 보세요. 아니, 저기 제가 그 속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네,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읽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정의용 장관이 말씀하신 게. 문재인 정부 입장입니다. 아니,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게 있잖아요. 기준을 맞춰서 방류하면 반대할 네. 생각은 없다. 아니,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그런데 저런 그렇기 입장을 때문에 명확하게 반대한 입장 표명이 있지 문재인 않습니까? 정부의 이것은 정의원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표시한 입장과 윤석열 정부 그거는 입장은 찬성하는 똑같습니다.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말 기준을 가지고 모든 핵종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런 것들 했을 때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을 미트를 했다고 IAEA가 판단했고 우리도 7월 7일 날 판단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렇지 100년 않습니까? 이상 갈 문제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30년 가지고 하는 것을 하고 그동안에 네. 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입장이- 드리겠습니다. 네. 좀 국민들한테 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을 뭐 하여튼 계산도 못하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욕하고 국회의원들 욕하면서 모든 싸움을 우리 내부로 돌려서 이러한 이념 문제와 또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제발 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그것이 패소가 되더라도 국제법상으로 그것을 다툴 수 있는 기회라도 정부 스스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고 추가 종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